북한 목선 휴대폰 귀순 사건 혹은 노크 귀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추가 정보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투성이다. 한마디로 퍼즐이 안 맞춰진다. 이것이 우리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어째서 그런가? 정부도 여러 차례 발표를 했고 언론사도 열심히 취재해서 뉴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건이 마무리되었어야 하는 이런 시점에도 보면 볼수록 하나가 나오면 그 이전 것이 안 맞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떤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사실이 되는 것이죠. 실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안 맞는다 하는 것은 오히려 보기 드문 것이지요. 그런데 왜 안 맞는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각 지점마다 제3의 힘이 여기에 작용을 했거나 혹은 모든 것이 아티피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지금까지 정부는 정부대로 또 군경은 또 그들 나름대로 억지로라도 결론을 내려고 했던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냥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의 그림으로 퍼즐이 맞춰질 수 있는 겁니다.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 발상의 전환을 우리가 해보기로 합시다. 유의할 것은 우리의 작업 결과가 반드시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탐구하는 것이지요. 우선 1번 항목을 보기로 합시다. 북한 목선이 실제인가? 이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허상이나 헛소문이나 루머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북한 목선이 왔고 거기에 사람이 4명이 타고 있었고 그들이 삼척항에 왔었다. 그런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 목격자가 있습니다. 일반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렇죠. 또 언론사에서 보도한 사진도 있습니다. 개인들의 휴대폰 영상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그렇다. 북한 목선은 허상이 아니고 실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그들이 왔다. 이들이 온 것이 어떤 의미인가? 탈북이었나?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탈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와서 살고자 해서 도망치는 것, 그것이 탈북이죠. 그런데 이 4명은 모두 송환 계획서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탈북이었나? 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탈북이 아니죠. 이제 탈북이 아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왔는가?
결국 해난 사고였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난을 당했다든지 다른 어떤 이유로라도 자기들의 의지로 이곳에 오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냥 와진 것이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사고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시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을 향해서 항행을 했습니다. 배를 몰아온 것이지요. 배의 엔진을 가동하고 직접 조종을 해서 그래서 삼척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그 범위를 넓게 잡더라도 해난 사고는 아닌 겁니다.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해난 사고였나?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탈북이 아니었고 해난 사고가 아니었다. 네 번째는 몇 명이 북송되었나 하는 겁니다. 탈북이 아니고 해난 사고가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 같으면은 돌려보내야 하겠죠. 그래서 다 돌려보냈는가?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명이 송환 확인서까지 다 썼는데 그 중에 2명이 남겠다 하고 번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4명이 다 북송된 것이 아니고 2명만 됐다. 그런데 그 2명은 처음부터 귀순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탈북이 아니었기 때문에, 2번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탈북이 아니고 처음부터 귀순 목적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바뀐 것이다. 그래서 2명은 가고 2명은 남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특징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옷차림입니다. 신발을 보면 선장은 장화를 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인민복, 아주 말끔한 그런 구김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민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같으면 양복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명은 양복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이 2 사람은 한 명은 구두를 신고 있고 한 명은 구두 형태의 단화를 신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인민복과 양복 바지, 구두 유사한 것, 이런 차림새는 일단 어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특징들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6번째, 연령에 대한 정보입니다. 선장은 60대라고 합니다. 선원은 젊은 사람이라고 하고 인민복은 가장 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뉴스라든지 혹은 정부의 발표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7번째, 언행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죠. 선장은 가정불화 때문에 여기 남으려고 한다.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젊은 선원은 한국 영화를 상습적으로 시청을 하던 그런 사람이어서 남으려고 한다. 역시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설명은 다 귀순 이유로서는 시답지 않은 설명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차라리 살인을 했다든지 무엇인가 반정부 행동을 했다든지 이렇게 좀 그럴싸한 것을 대면은 모르겠는데 처음 넘어와서 계속 귀순 의사가 없었다 하는 사람들이 찾아낸 귀순 의사, 그런데 그것도 변변치 않더라, 이런 겁니다.
인민복을 입은 사람은 그 언행이 두드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모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서울에 있는 이모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타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이 인민복을 입은 사람은 한국에 와서 한국인에게 서울에 이모가 있다, 전화통화를 하게 전화기를 빌려달라 하는 거기까지가 그의 어떤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의 다일 수도 있다. 실제로 전화통화까지 할 생각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기초자료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5번 옷차림부터 7번 언행의 특징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누가 남았고 누가 갔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8번 귀순자와 북송된 자. 그러니까 누가 남고 누가 북으로 돌아갔을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남을 사람일까? 이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대략 귀순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분명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은 선장입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선박에 바로 그 선장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이 남, 그래서 남씨라고 하는 선장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뒷받침하는 정보가 또 있습니다. 다른 뉴스에서 선장이 목선을 폐기하라고 했다, 이런 것이 있었죠. 아마도 북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순한 사람은 선원, 성이 김, 그래서 김씨 앞에서 젊은 사람, 또 한국의 영화를 상습적으로 본 사람, 이러한 그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둘이 남았다. 결국 무엇이냐 하면은 선원 2명이 남았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아마도 선원 같지 않은 사람 둘이 돌아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북으로 간 사람의 특징은 조금 더 있습니다. 일단 선원이 아닌 자들이다 그랬는데 뉴스에서는 30대와 50대가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거기에 화면도 있고 하니까 누가 갔는지 누가 남았는지 그것을 참고로 추론을 해보면 될 겁니다. 또 하나 꼭 찾아볼 것이 그 말 많은 인민복이 갔을까? 이것도 좀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건의 특이점이 무엇인가? 9번으로 넘어가기로 하죠. 이 사건의 특이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림이 아예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선 이들이 처음 출발할 때 20, 30척의 그 선박들하고 선단을 이루어서 오징어잡이 배의 선단을 이루어서 나왔다. 이것은 지도 그리고 간략한 그림으로 언론사에서 여러 건 보도된 그런 부분입니다. 오징어 선단에 합류했다면 오징어잡이 배로서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이것도 정부가 밝힌 겁니다. 이 배에는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북한의 오징어잡이 배는
캄캄한 곳에서 오징어를 잡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오징어잡이 배는 대낮같이 불을 밝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지만 전혀 조명시설이 없어서 밤에는 움직일 수 없는 배라는 그 보도, 이것을 볼 때 오징어 선단에 합류했다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더 밝혀야만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배에는 새 그물이 있었다. 처음에 신고한 우리 한국 국민의 말에 따르면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새 그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새 그물이 있다 하는 것도 또한 오징어잡이 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근거가 되죠. 오징어를 그물로 잡는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면에서 최초 몇십 척의 오징어 선단에 합류했을 때 눈에 띄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 정보가 거짓이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만한 특별한 다른 요소가 있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선박이 9일 동안 바다를 떠돌았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건강 상태도 좋고 그리고 옷차림이 너무나 말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영상을 보게 되면 선장이 4일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 본다면 9일이 아니라 4일인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들이 탈진하지 않았고 옷이 깨끗하고 더구나 아무도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보아서 원래 그러면은 당일에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선장 말대로 길게 잡아서 4일이 걸린 것인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죠. 무슨 귀순하는 사람이 바다에서 하룻밤을 기다립니까? 또 무슨 조난당한 사람이 하룻밤을 기다립니까? 약속을 정해놓고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룻밤을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항 앞에서 하룻밤 대기했다 하는 부분, 그것은 반드시 밝혀야 하겠다. 이것도 특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을 빌린다든지 또 인민복을 입은 사람이 마치 무슨 정치인이 유세하듯이 그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뻣뻣하게 서서 그런 사진 포즈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돌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혹시 이들이 반드시 들켜야만 하는 것인가? 한국 일반 국민,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그들의 존재와 그들이 왔다, 그들의 모습, 이것이 반드시 들켜서 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어야 하는 것인가? 결국 그렇게 하기에 딱 좋은 행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남한 정부에 먼저 이들이 발각이 돼서 이들이 왔다, 이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숨겨질까봐, 덮여버릴까봐 그런 행동을 했는가? 너무나 이상하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인민복의 거만한 행동은 마치 연기자가 연기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고, 인민복을 그렇게 깔끔하게 입고 있는다든지 또 군복을 입고 있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로 되겠죠. 그래서 한국 측을 아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을 벌이려고 한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특이점, 이런 것을 살펴보다 보면
혹시 이들이 북에서 곧장 삼척항으로 왔나? 그냥 알리바이만 만들면서 그렇게 왔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0번째. 그러면 이번 이 사건으로 누가 피해를 받고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 이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선 피해를 본 측은 당연히 한국의 문재인 정부하고 우리 국군, 우리 경찰, 그들입니다. 국군과 경찰은 문재인 씨에게 해안 경계에 실패했다 해서 추궁을 당하고 있고 이제 대대적인 숙청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의 눈치를 보면서 기고 있습니다. 귀순자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느냐. 북으로 가겠다고 하는 두 사람을 조사 하루 만에 즉시 송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기고 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한국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기고 있다. 비판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씨는 해안 경계 실패했다 하는 비판은 끄떡도 하지 않죠. 그 책임은 국군과 경찰에게 묻고 안 그래도 별로 꼴 보고 싶지 않은 국군과 경찰 있는 대로 쳐내는 그런 핑계로 삼으면 되니까 문제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욕먹는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또 특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 선박이 귀순을 하게 되면 보통 북한에서는 뉴스에서 계속 이쪽을 비난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침묵했다. 6월 15일에서 6월 18일까지 비난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아주 별 일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6월 18일에 2명을 돌려보냈는데 그러면 누가 오고 누가 남는지가 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8일 당일에 2명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또 2명을 버린 것인가 파견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또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귀순은 북한이 살만한 곳이 아니어서 넘어온다. 이런 인식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는 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는 손해고 그래서 손해본 북한이 나서서 비난한다. 이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참 이상한 귀순이다. 이번에는 문재인에게 손해다. 문재인이 손해니까 북한의 이익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북한이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어떤 음모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 이익본자가 꾸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한의 기획인가 의심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총정리를 하기로 하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쭉 보니까 김정은이는 이익이고 김정은이는 그냥 됐다고 하고 문재인 씨는 손해고 우리 국민도 손해고 이래서 이번 일은 김정은이가 문재인 씨에게 내린 처분이다. 징벌이다. 이렇게 한번 먼저 정의를 하고 살펴보기로 하자. 그렇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이 맞지 않던 그림이 쓱 하고 맞춰지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살펴보면 이 배는 어선이 맞습니다. 원래 어선이고 이 배의 선장은 원래 어선의 선장이 맞습니다.
선원도 원래 선원입니다. 그것은 배에 있는 그 선장의 이름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차림새라든지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도 꾸민 걸 수는 있는데 1차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어야 하니까 그 부분은 사실에 속하는 부분이다.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어울리지 않게 다림질을 한 듯한 인민복을 입고 9일 동안 바다를 헤매고 왔다는 인간이 그렇게 그런 옷차림으로 있더라. 구두를 신고 있고 심지어 군복을 입고 있고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배를 갖다가 직접 항구에 들여다가 입항을 했다. 항구에 댔다. 이것은 앞에서 한번 의심을 해봤듯이 우리 국민들에게 반드시 들통나야 하고 그리고 이목을 끄는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어떤 이득이 실제로 있는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찌됐든 문재인 씨는 힘이 빠집니다. 문재인 씨가 힘이 빠지면 김정은이가 좋아할까? 좋아합니다. 한국에 있는 좌파들은 문재인 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김정은이를 칭송을 하는데 그거 참 바보 같은 짓이죠. 김정은이는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의 좌파 세력이 폭망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씨가 반드시 망하도록 뒤에서 단물은 빨아먹으면서도 망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김정은이한테는 좌파 정권이 아닐 때 더 남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좌파들만 모르지. 그 다음에 이번에 한국 안보에 구멍이 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안보에 구멍이 난 이 사건은 휴전선에 철망을 걷어낸 것보다 더 국민의 가슴을 옥죄이고 국민의 마음을 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국군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확실하게 불신하게 만들어버렸다. 이것은 국민의 마음을 등돌려 세운 그런 대단한 음모다. 그리고 성공한 음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김정은이도 생각하지 못했던 만일 이 귀순이 사실이라면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왔다가 한국을 바짝 뒤집어 놓고 4명이 다 돌아갔어야 하는데 2명이 귀순하기로 한 것. 바로 그것이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귀순이 진심이라면 2명이 여기 온 뒤에 변심한 것, 김정은이를 배신한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김정은이는 그래도 만족한 것 같이 보이죠. 목표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다. 그런 것입니다. 사태를 더 나쁘게 만든 것은 국민에게 불충실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문재인 세력이다. 저 죽을 줄 모르고 계속 죽는 길로만 간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법질서를 준수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팽개치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로 나섰죠. 청와대 비서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왔다가 돌아가겠다고 하는 북한 주민은 확인 절차도 필요 없다. 어떤 증명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 2명을 18일에 즉시 북송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번에는 조난당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가 잘못 왔다. 원래 여기 오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이래서 돌아간 케이스가 아니다 하는데 중대성이 있는 겁니다. 이번 경우는 잠입이고 침투이고 이러한 그 4명 다 범죄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돌려보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2명을 일단 탈출시켰다. 범죄자 2명을 탈출시켰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겠죠. 남아있는 2명이 귀순인지 간첩 침투인지 확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들은 일단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올 때까지 귀순 목적이 아니어서 범죄자이기 때문에 북송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9일 동안 바다를 떠돌았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북에서 바로 왔거나 아니면 길게 잡아도 선장이 이야기한 그 4일을 넘지 않을 것이다. 해상에 있었던 기간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쭉 다시 살펴보게 되면 그림이 보인다.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가? 북한 목선이 온 진짜 목적은 이것은 김정은이의 작전이었고 문재인에게 김정은이 내린 처분이었다. 이러한 그 스토리가 하나 정리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자료들을 참조해서 각각 좀 더 깊이 탐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